안녕하세요. 2021년 8월 9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포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 그 다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구독자 분께서 리뷰 종목으로 요청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렇게 차트를 크게 늘려보셨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오랜 기간 상승과 하락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 주었고 그와 동시에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바뀌어주면서 좋은 자리에 들어왔고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상승 구간으로 바뀐 점 그리고 이전 저항대역을 일정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후에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박스권, 상승 박스권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점이 차근차근 높아져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이전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 살펴보시면 제가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 박스권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는 정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구간인 5,9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진입하신 분들이 만약에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분봉상에서 그리고 이전에 제 영상을 통해서 종목을 선침해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익절을 할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야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분봉상에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찾아보자면 이 7,000원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이 아래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7,000원 부근을 잘 지지하여 주는 것이 첫 번째 숙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7,000원 부근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여 진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방금 말씀드렸던 7,000원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진입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과 동시에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으로 바뀌었다가 빠르게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으며 이 상승 박스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상승 박스권을 매우 잘 지지를 해주고 저점이 차근차근 높아지면서 이전 저항대역을 지속적으로 찔러주다가 이제 오늘자로 이 위에서 상승 박스권을 잘 만들다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중요한 구간은 이 부분에서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14,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익절을 타이트하게 하고 싶으시거나 오늘 중에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15,0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대로 14,300원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5,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하실 것이고 14,300원 부근이었는데 이 정도 가격 구간이 됩니다.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구간인 걸 아실 수가 있죠. 따라서 이 14,000원, 14,300원 이 가격 구간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하며 15,000원 부근을 지켜줄 때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종목의 개수가 너무나도 많은 관계로 빠르게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베니아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거래량이 들어왔던 박스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저점이 차근차근 높아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고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 수평에서 상승 구간까지 바뀌어주고 있으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까지 보여주는 것이 이 세력의 이탈이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아래로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은 구간인데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에서 볼 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셔도 오랜 기간 동안 매물대와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 눌려 있다가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장기이동 평균선 하락세였던 곳을 이 역대급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과 함께 찔러주었다가 매물대 위에 잘 안착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그려주다. 그 이후 장기이동 평균선이 이제 수평 구간에 들어오게 되자 오늘자로 해서 이 윗부분까지 찔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일봉과 주봉이었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센터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도 이렇게 보시면 이 기간 동안은 역배열 구간에 눌려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규주 종목들이 괜찮다고 리뷰를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러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위로 들어올렸다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고 아래로 고꾸라진 모습입니다. 그 이후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에서 이렇게 잘 안착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222일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눌려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장기 이동평균선에 눌러주고 오늘 5%가량의 상승이 나오면서 평균 거래량 대비 두세 배 가량의 거래량을 넣어주고 이전 저항대역 부근까지 찔러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 구간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저점,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8,000원 부분을 이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부분만 이탈하지 않으면 제 기준에서는 이러한 종목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차츰차츰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이 상승세 속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방 또는 상방으로의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매물대 부분을 잘 지지를 해준다면 당연히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특정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SNU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정배열 구간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상승 삼각형 모양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상승 삼각형의 끝나는 수렴하는 자리에서 이 오늘 자리에 양봉이 출현하면서 거래량이 주가 상승을 확증해주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고 있기 때문에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눌려준다고 하더라도 4,700원 부분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눌려서 4,500원이나 4,400, 4,300원 이 부분까지 하락하더라도 제 기준으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 4,250원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꾸준히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주봉상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난주 캔들까지 해서 완전히 안착한 모습이고, 주봉상에서는 오늘 종가가 이전 주봉 캔들 중에서 가장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종가로만 따졌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항대역을 충분히 잘 찔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서 이 매물들을 잘 세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꾀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구전자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상장하고 나서 오랜 기간 역배열 구간에 눌려 있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거래량을 넣어주고 이렇게 위로 찔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한번 큰 하락을 보여주었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상승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잘 지지를 한 다음 역대급 거래량을 한번 출현시킨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보시면 이 역대급 거래량이 세력의 이탈이라고는 전혀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에서 이 전체적인 저항대역 부근으로 보이는 가격 구간을 체크해보면 대략적으로 9,000원 부근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지지와 저항으로 사용되고, 이때에도 저항,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종목의 저항대역이 되던 이 9,000원 부근을 돌파하여서 이 최근 3거래일간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9,000원 부근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특정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마다 이 구름대역을 바꿔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큰 상태로 보았을 때 상승 삼각형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며 세력의 이 거래량 이탈도 보여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WI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서도 아직까지 그 박스권을 위로도 아래로도 제대로 결정지어주지 못하고 가격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종가 부근을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자에 갭상승을 해서 이렇게 양봉 상태로 정배열까지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에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력의 이탈도 느껴지지 않고 주봉상에서도 살펴보시면 상승 박스권을 매우 잘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꾀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자리에 와 있고, 현재 2,5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젠백스 링크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한번 장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하단 박스권 부분을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저항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1750원 구간이 지금 지지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가격 구간 20일 이동평균선 부근만 잘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림입니다. 종목 주봉상에서도 살펴보셔도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크게 들지 않으며 오랜 기간 매물대 아래에서 눌려있다가 매물대를 올라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정 가격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110원 이 정도 가격 구간까지도 상승할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그 구간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돌파 후에 보여준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을 매우 잘 지켜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여러 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종목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영역인 만원 부근을 조만간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이러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일 겁니다. 그 이후 시점의 모습들은 대체로 이러한 성향을 보이며 이렇게 한번 주봉상에서 큰 상승을 보여준 다음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그대로 뚫고 하향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잘 지지를 하느냐인데, 잘 지지를 하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위로 들어올리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나노텍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거래량이 나름 깔끔한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세력의 이탈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으며 이 부근에서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구간은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지지대역으로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전 저항대역이 다시 한번 지지대역이 되는 모습인데, 이 내용도 지금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걸 눈치를 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4,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 살펴보셔도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이동 평균선과 매물대 아래에서 눌려있다.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에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그 다음 장기 이동 평균선 221선을 올라탄 다음 444일 더 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수평 구간까지 바꾸어준 다음에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5,000원 부근을 잘 상승 돌파하여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 들어서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이 솔트룩스 종목을 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다가 120의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신규주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가격 구간이라고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언급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한번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애태우는 경우가 많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전 저항대역 부근까지 찔러주는 모습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5,000원 이 정도 가격 구간을 만약에 잘 지지해주게 된다면 종목의 이동평균선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주게 되면서 동시에 이 지지대역 부근을 잘 지지하고 이 저항대역 부근을 잘 지지하고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꽤 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고 있으며 검은 색깔과 보라 색깔 화살표가 주봉상에서 동시에 뜬 모습입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맞닿아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위로 크게 올라갈지 또는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다시 내려가게 될지 이러한 변화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에 그 부분을 이탈한다면 여기 32,500원 부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는 지지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 32,500원 부분을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면 이때와 같은 참사가 다시 한번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변화가 어떠한 흐름으로 가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움직이는 추세로 보아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소실되어 있다가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떠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로 올라가든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든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길게 내려버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앱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완만해진 걸 아실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줄곧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는 모습을 박스권 형태와 함께 보이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를 매우 완만하게 만들어 지금 거의 수평 구간까지 들어오게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을 넣어주고 보라색깔 화살표를 등장시켜주면서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 검은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원 구간까지 상승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을 상승 돌파하여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맥스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몇 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기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수평 구간까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장기이동 평균선에 제대로 안착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 거래량이 매우 소실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매집봉 캔들을 보라색깔 화살표와 함께 보여주고 있으며 거래량을 넣어주고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충분히 해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 잠깐 눌렸다가 장기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도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 속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매물대 위에 올라타고 장기이동 평균선까지 상승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6,000원 부근까지 상승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만약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8,000원 부근까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첫 번째 숙제는 매물대 구간을 잘 지지하고 그 이후 6,000원 부근까지 상승 돌파를 잘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이탈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인상가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오랜 기간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은근슬쩍 이렇게 위로 올라탄 모습이죠. 그 이후에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서 종목이 오랜 기간 놀아주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반년 정도 그 기간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이전 저항대역 부근을 완전히 지지대역으로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전에 약간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구간이 2,75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지지를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부근을 잘 지지하게 된다면 이전 저항대역인 3,000원 3,100원 이 정도 가격 구간을 뚫고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고 지금 예쁘게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전 저항대역을 매우 잘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차트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기가 좋고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전에 이렇게 특정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40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솔로임입니다. 이 종목도 신규주 종목인데 보시면 상장하고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120일 이동평균선이 등장할 때쯤 거래량이 한번 다시 크게 넣어주고 양봉을 크게 한번 띄워주면서 이 상승 박스권의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장대 양봉 캔들, 이 캔들의 중심값 부근을 매우 잘 지지해주고 있는데 따라서 3만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만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규주 몇 개 종목들을 지켜보시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이러한 부근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종목은 그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중심값 부근인 3만원 부근을 매우 잘 지켜주길 바라는 그림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뉴팜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나왔던 이 역대급 거래량들을 최근에 역배열 구간에서 갱신해준 모습입니다. 이 역대급 거래량이 갱신되었던 이 시점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특정 가격 구간이 저항대역으로 작용되었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락 매집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을 한 다음
위로 올랐다가 아래로 이렇게 꼬라박는 모양을 만들어 주었는데, 따라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제대로 안착하고 곧 6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할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을 잘 타고 오다가 최근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음에도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스권 흐름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든 위로든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변동성이 큰 자리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합적인 흐름으로 살펴보았을 때 거래량의 흐름이나 이동평균선들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특히 이 저항대역 구간을 지속적으로 찔러주면서도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가 이 부분을 이탈하고서도 빠르게 장기 이동평균선을 회복해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판단을 해보자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이 하방보다는 더 높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AD칩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선으로 박스권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박스권은 아래로 이탈을 하였지만 그 아랫부분 박스권에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을 매우 잘 지지하고, 이전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종가 부근을 저항대역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중간중간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1300원 부근을 상승 돌파하여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대로 17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도 오랜 기간 장기 이동평균선과 매물대 아래에 눌려온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 시도하고 장기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하락 매집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 1300원 부근,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가격보다 50원 정도 높은 가격인데, 그 부분을 상승 돌파하여 잘 지켜주게 되면 이 매물대역을 잘 지탱해주게 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1500원 부근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며, 그 부분을 잘 상승 돌파하여 지지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1700원 구간 그리고 1900원 구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많은 종목들을 조금 빠르게 훑어보았는데 그래도 영상 길이가 꽤나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만약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클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